안녕하세요.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은퇴 생활을 라오스에서 하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은퇴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고 하지만 그 질문은 대가지 두 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하나는 생활비가 얼만큼 드니, 또 하나는 뭐 할 만한 거 없니,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생활비야 뭐 쓰기 나름이겠죠. 일을 할 만한 것은 자신의 인생과 경험치로 볼 때 이건 개인차가 많겠지만 제 눈에는 별로 할 만한 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튼 이 두 가지 질문에는 대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만 들어 있습니다. 라오스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역시 좋은 점이 있으면 좋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점은 다른 유튜브 여기저기 인터넷에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퇴 생활을 라오스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라오스는 생활비가 한국보다 쌉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가씨와 같이 술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하고 권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열악하는 것이 바로 의료입니다. 라오스에서 의료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지방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농촌 지역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한국분이 갑작스럽게 심장 문제를 겪었습니다. 비엔티안에 있는 대형 병원까지 이동했지만 라오스의 병원은 고급 심장 검사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비엔티안 내의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응급 치료만 가능했고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또 그만한 장비가 갖춰져 있는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단 라오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사시는 한국 은퇴자가 가지는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분은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고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문제는 그곳이 지방이라 비엔티안의 큰 병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 잘 못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라오스 병원에서 임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의사는 수준이 우리나라 의사와 비교한다면 과장 없이 말해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의료 수준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재수술을 위해 한국으로 갔으나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요. 높은 고도에서는 압력 차이로 인해서 봉합 부위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 부위가 대충 아물었을 때 라오스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한 후에 겨우 한국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한국에 갔기 때문에 재수술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무려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늦게 제대로 된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응급은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급성 면역염이나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마음 편히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라오스 언어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플 때 의사나 간호사에게 설명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병원 직원들 역시 영어를 잘 못해서 진단이나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상태나 아픈 부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좀 오래된 농담인데 의료 후진국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1번 현지에 있는 병원, 2번 현지에 있는 한국 병원, 3번 공항. 정답은 공항입니다.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함입니다.
BNT 안에 사신다면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교통, 전기, 인터넷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도로가 좋지 않거나 전기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일반 승용차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 픽업 차량이고 도요타 힐럭스가 거의 국민차처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륜구동의 뒤에 징칸이 있는 거 말이죠. 라오스는 동남아의 밧데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라오스는 수력으로 전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기 생산 원가가 쌉니다. 하지만 전기를 대부분 이웃 나라에게 수출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생산량과 생산 원가를 따지자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줘도 될 텐데 말입니다. 여튼 전기 생산은 많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인프라는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기 설비나 시설은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정전되면 일단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라오스에 사시면 전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발전기 하나 마련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에서 한국 생활에서 전혀 필요 없는 걱정과 귀찮음이 라오스에는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라오스에서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한 며칠이나 몇 달 사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노후와 편안한 은퇴를 라오스에서 보내실 때는 하지 않아야 될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그 불편함 때문에 은퇴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라오스에서 은퇴 생활을 권장하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친구, 지인이 같이 있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혼자 라오스에 오셔서 은퇴 생활을 하신다면 한국보다 더 힘들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에 있어서 의료나 전기나 인프라 같은 외적인 요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교감을 하며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즐거움을 같이 할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은퇴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에 와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새로 꾸밀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 어렵게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 입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배우자가 주는 정서적 만족감이 20-3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70-80%는 사회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 이외에도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이고 익숙한 문화적 동질감을 같이 나누는 것도 그럴 사람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BNTN 방거리에서 혼자 서성이며 다니시는 일도 하루 이틀입니다. 장시간 입을 닫고 말할 상대 없이 외로이 지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치 얘기, 먹는 얘기, 옛날 얘기, 아재 개그, 농담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라오스어로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최소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 정서적 외로움을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최근 40대 중반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인은 자는 중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돌연사라 그러죠.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 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우리 그 고독사 있죠. 악취가 나서 주인이 문 열어봤더니 돌아가신 한 달살이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메콩강 강가에서 약을 먹고 죽은 30대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외로움으로 인해 항상 과음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인들과 술을 먹고 집에서 잠들었는데 영원히 일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보다도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한국과 다르죠, 그죠? 특히 기후도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적응한다는 것보다는 에어컨 밑으로 피신한다는 것이죠. 1년 내내 한국의 7, 8월달 같은 습하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버타며 제습기를 사랑하며 항상 자외선 차단제 바르며 선크림 사는 것도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죠. 여튼 우리가 살았던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기후입니다. 생활비가 싸다고요? 네, 쌉니다.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 생산 못하는 일부 품목들은 되려 한국보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물가가 싼 이유만으로 라오스에서 은퇴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생각지 못한 dengue 같은 열대성 질환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여러 면에서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라오스에 살고 싶으시다면 기한을 정해놓고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의 날씨가 너무 추울 때 한 달 혹은 몇 달 지내시다 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라오스에서 마무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열대지방의 삶이 오로지 여자, 술, 유흥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흥의 삶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식상해집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신다고 해도 사람 사는 데는 모두 다 비슷한 애환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최소 1년, 기본 3년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라오스의 현지 상황이나 문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라오스어를 자유롭게 말하고 1년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라오스어를 공부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괜찮다 카더라, 돈이 된다 카더라 같은 카더라 통신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좋고 돈이 되는 아이템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사업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라오스에서의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남아는 라오스는 놀러 오는 곳이지 살러 오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은퇴쯤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명심하셔야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